네, 안녕하세요. 키움증권에서 정유화학 담당하고 있는 김도현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정유화학 업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정유나 화학 모두 2026년에는 수급적으로 올해보다 더 우호적인 환경이 전개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유 업황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오히려 타이트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수요는 올해보다 개선되는 상황이 좀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화학 업황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우호적인 업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유 업황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사실 중국의 수출 감소가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럼 수출을 왜 못할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중국의 구조조정 효과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중국 정제설비 가동률을 조금 비교해 보자면 국영 정유사 대비해서 민간 정유사의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낮게 나온 현상들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2024년 말부터 중국 정부는 세액을 조정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제품을 수출할 때 이제 환급을 받게 되는 증치세 환급을 축소를 했고, 그리고 연료유나 희석 역청에 이제 관세를 다시 인상을 하면서 결국 중소형 정유사들의 수익성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들을 좀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최근 좀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세액제도의 변경이 좀 있는 이후에 올해 말로 갈수록 계속해서 감독과 규제가 좀 강화되는 형상들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역청이나 그리고 연료유 같은 경우 이제 수입 관세에 대한 좀 이제 조정들이 조금 더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증치세 환급에 대한 규제나 감독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해 구조조정 효과들이 본격화되면서 가동률이 하락을 했고, 이러한 규제나 감독들이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도에도 중국의 수출이 증가는 하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제 증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점에 계속 진입을 하게 됩니다. 정제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40만 BD 그리고 내년에 70만 BD 정도로 좀 예상이 되는데, 사실 올해보다 조금 늘어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올해도 원래 100만 BD 이상의 증설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증설에 대한 전망치는 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됐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프로젝트 연기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 폐쇄가 가장 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유럽이나 이제 미국 중심의 정유사 폐쇄가 지속이 되면서 증설 전망치 하향이 지속됐던 건데, 내년에도 사실 정유사들의 설비 폐쇄들은 좀 지속이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신규적인 설비 폐쇄들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전망치 역시 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라는 게 좀 핵심일 것 같고요. 이러한 증설이 조금 설비가 폐쇄되고 증설이 좀 줄어들게 되면서 특히 최근에 보면 미국향 휘발유 수출 등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관찰이 됩니다. 뭐 지금 최근 트렌드를 보면 뭐 비수기 영향으로 좀 감소를 했지만 연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증가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특히 미국 서부 쪽에 이제 정유사들의 이제 설비 폐쇄들이 관찰이 되면서 이쪽향 물량들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정제 설비의 폐쇄가 국내 정유사들의 수혜로 연결되고 있는 데이터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올해보다 내년에는 정제 설비도 줄어들고 중국의 공급도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수요단에서는 올해는 수요 증가 거의 없었는데 내년도를 본다면 최근에 이제 나오는 EIA나 IEA 등 리포트에 좀 나오는 얘기들이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이제 올해 수요를 좀 방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유가가 하향 안정화된 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성수기단에서 수요 유입이 좀 더 강하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화학 쪽에서는 최근에 이제 구조조정 얘기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내년도도 좀 핵심 포인트는 구조조정이 될 것 같아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이제 글로벌리 구조조정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중국 쪽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면 2025년도 이제 9월에 석유화학 안정성장이라는 정책을 좀 발표를 하면서 신규 투입 속도, 특히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에 대한 조절을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펼쳐지고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제 MIIT 같은 경우는 과잉 설비 기업들에 대한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페트로차이나는 노후 정유화학 설비를 폐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틀라이트 케미칼의 이제 ECC 이제 3단계 공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승인을 좀 거절을 했습니다. 좀 무기한 연기로 좀 접어든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9월 이후에 중국의 구조조정이 정말 없었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 사실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트렌드로 간다면 내년도에는 충분히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들도 관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장 큰 이슈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롯데케미칼이 구조조정을 좀 가장 먼저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LG화학도 이제 뭐 설비 폐쇄에 대한 계획을 좀 제출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선 롯데케미칼의 사례를 조금 본다면 사실 국내 구조조정의 좀 핵심 포인트는 업스트림을 얼마나 줄이냐, 특히 이제 뭐 NCC 기준, 에틸렌 기준으로 설비를 얼마나 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운스트림이 얼마나 강하게 구조조정 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내수 비중이 높은 에틸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270에서 370만 톤 정도 줄인다고 하면 내수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다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내수 비중이 50%도 안 되는 상황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쪽에서 더 강한 구조조정이 나와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롯데케미칼의 구조조정 사례를 보면 공장 하나를 이제 통째로 이제 합친 다음에 여기서 다운스트림의 이제 수익성을 확인해 가면서 가동률을 조정해 나가겠다라는 형태로 구조조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추정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구조조정 효과는 더 크게 발생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엔 다운스트림 구조조정이 좀 강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은 만들어졌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봐야겠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는 국내 구조조정 역시 긍정적인 효과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보다 내년도에는 구조조정에 대한 효과들도 지속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중국도 계속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럼 올해 초에도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크게 반등을 했었고, 다시 연말로 갈수록 좀 약세로 접어드는 모습이 관찰됐었는데, 내년도 초에도 충분히 스토리적으로는 좀 받쳐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내년도도 올해랑 좀 비슷한 트렌드가 관찰되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 말로 갈수록 구조조정 효과들이 점진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오히려 주가에 대한 트리거로 작용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은 업스트림 수익성이나 뭐 지표들의 개선은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런 구조조정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궁금한 변화 단에서의 수혜도 좀 볼 수 있는 다운스트림에 대한 우선 접근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정유업종 타픽으로는 저희 S-오일, 그리고 화학업종 타픽으로는 저희 SK케미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이제 정유화학 2026년 연간 전망으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사실 올해보다 좀 내년에 더 이제 관심을 좀 더 가져볼 만한 섹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우호적인 수급이나 주가 단에서의 영향력들 좀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